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생활에 가장 깊숙이 침투해 있는 바로 금융상품,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은 무조건 광고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 머리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뭐 쉽게 말하자면 뭐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들을 곧잘 이용하는 게 바로 이 보험 상품이고요. 어, 우리가 가장 자주, 가장 지겹게 듣고 있는 광고 역시도 바로 보험 광고입니다. 또 자동차를 요즘 다 1인 1 자동차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보험. 그러니까 보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금융 상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험하면 뭐 우리를 지켜준다. 뭐 그 다음에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보상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학적인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보험도. 자, 바로 보험이라는 거는 리스크를 먹고 사는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보험은 우리의 생명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상품들이 되게 많고요. 특히 질병, 그 다음에 가정이 파탄났을 때 뭐 가장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왔다든지,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그러한 금융 상품입니다. 보험을 좀 더 인간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두레나 품앗이처럼 전체 구성원들의 작은 보탬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이 소수의 사람들의 결손을 채우는 이러한 방식과도 매우 비슷하죠. 보험의 시작은 저 앞서 말한 두레나 푸마시처럼 저런 인간적인 의미에서 원래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아주 좋은 이러한 제도다. 이 보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좋은 취지에서 나온 이러한 보험을 또 이 보이지 않는 검은 손들, 더러운 놈의 새끼들,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자본가들 새끼들이 또, 이 사기꾼 새끼들하고 손을 잡고 서민들의 등골을 쫙쫙 뽑아먹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또 변질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다단계를 이런 이제 상품을 피라미드 형식으로 납품을 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이러한 다단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되고 저 다단계에 대한 시스템을 잘 이용했던 데가 바로 보험업입니다. 보험업. 이런 쓰레기 새끼들은요, 여러분의 두려움과 공포,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미래의 이런 위험까지, 여러분의 정신세계까지 이용해가지고 돈을 쫙쫙 빨아먹어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 은행을 개설할 수가 없잖아요. 설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통해 갖고 돈놀이를 한다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보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수만 가지 보험들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일단은 알고 보험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본주의의 병폐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보험, 자, 이러한 보험에는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보험에 대해서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내가 병원에서 지출한 만큼 그 병원비를 보존해주는 바로 실손보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해진 금액대로 정해진 이 금액만큼 보존해주는 생명보험,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자면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보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바로 연금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건물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뭐 이 정도가 현재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고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품들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고, 여기서 제일 어렵고 현재 복잡하고 난해하게 설계되어 있는 상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여러분들의 눈먼 돈을 많이 빼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는 거죠.
자, 보험이 너무 어렵고 난해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보험 설계사, 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니네들이 몰라야 아무거나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아, 이런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 새끼들이 씨불씨불 쥐들도 뭔 말인지 모르고 씨불대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용어 그대로 뭐 미쳤어요 그 새끼들이 그렇게 열심히 보험 설계를 공부하게.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 모르니까 나 찰떡같이 이제 믿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인 몇 개 끄적끄적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불리한 이러한 상품이라든지 이거는 저 사람이 듣기엔 상당히 거북한 이러한 조항들이 있다 그러면 김이 코딱지만하게 글 쬐끄맣게 써가지고 안 보이게 계약서에다가 어쨌든 적혀 있으면 되거든. 거지 같은 새끼들이야 진짜. 그리고 문제는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입 보세요. 뭐 홈쇼핑이나 전화 이런 걸로 그냥 바로 그냥 가입이 돼. 도대체 이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인지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빨리 가입해서 빨리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먹어서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그리고 저 새끼들 필요한 돈 뺏어먹으려면 존나게 어려워요. 존나게 많은 서류 달라 그러고 아주 그냥 근데 뭐 사람인과 맨투맨의 이러한 이제 사업이고 신용이 오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보험업이 일단 상담을 통한 이런 가입,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와 연결이 돼서 상담을 하는 이런 가입이 아직까지도 우세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 새끼들은 나중에는 점점 저런 불필요한 걸 줄이겠죠. 여러분 돈 뺏어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 보험 전화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거야. 도대체 뭐 하는 새끼지? 서로 면상도 안 본 상태에서 그냥 고객님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미친놈들이 그냥. 아니 보험 해갖고 언제 병 날지 모르는 거 따박따박 그 새끼들한테 갖다 바치는 것보다 그걸 최소화하고 차라리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현재를 즐기라고. 자꾸 미래에 너무 많은 걸 올인하고 투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면 이 보험 설계사들 이 인간들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상품을 주로 권할까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일단은 보험사들에게 어떻게 이 대기업 새끼들이 교육을 시키느냐. 어차피 은행을 못하니까 돈놀이는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요? 이윤. 기업은 무조건 이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가장 많이 이윤이 나는 상품을 팔게끔 보험 설계사들을 유도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판매하게 되는 이 보험 설계사들에게는 그만큼 또 수당이 포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는 보험들은요 다 저 새끼들이 돈 많이 남는 상품들이다. 여러분들 건강 지켜주고 두려움 지켜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남아야 돼. 그냥 돈 그냥 다 그런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미쳤다고 그러면은 지들 까지면서까지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 그 막 전화 보면은 고객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개 연병할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미친 새끼들이. 그리고 보험 설계사를 자꾸 직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영업사원이에요. 직원 아니라고. 언제든지 그냥 여러분한테 물건 팔고 떠나버리면은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돼. 그리고 보험 회사에서도 그거 우리 직원 아닌데요? 그냥 우리 예를 들자면 알바생처럼 영업사원으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럼 뭘 할 건데? 이 보험 설계사를 영업사원이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얘들은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보험회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그냥 보험 상품을 납품해서 받아서 자신이 파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만약에 못 팔았을 경우 월급 없어요 이놈들은.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도요 저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보험도 못 팔았고 그다음에 사람 만나려면 뭐 그냥 만나집니까? 아니 뭐 밥을 먹든 커피를 사 먹든 일단 이래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이거조차도 개인 사업자니까 지 돈 써야 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미래 고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투자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보험 못 팔면은 마이너스야 그냥. 무슨 개같은 사업이 다 있어 이런. 이렇게 부려먹기 쉬운 사업이 어디 있어?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돈도 안 주는데 열심히 가서 쉥 노가다를 해. 그래갖고 뭐 그래서 따오면 다 지가 먹어. 그것도 아니잖아. 대기업이 나눠 먹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은 지 돈 내고 해. 안 줘갖고 가만히 보험 팔아서 나온 돈은 착복해서 챙겨 놓으면 돼. 이 짓을 왜 해? 이 짓을 도대체. 어?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인프라, 사람의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될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든지, 그러지 않고 그러한 재료가 없이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 하면은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돈 버는 게 뭐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이런 개 같은 일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괜히 보험업 해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험 팔아야 되니까 아는 지인들한테 보험 뒤밀었다가 서로 사이 나빠지고 자기 이미지 추락하고. 대기업이 피해보는 게 뭔데? 그러면 저걸 통해서 아무것도 없어. 공짜로 사람 쓰지. 교육이란다 쉬고 지들 이윤 많이 남는 상품 교육시키는 게 다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런 거지 같은 일은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솔직히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통장 까면서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새끼들이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보험에서 돈을 보고 아직도 쩡쩡 잘 나가는지 아냐고. 그리고 다단계 보험도 먼저 한 놈이 돈 많이 벌지, 인제 와갖고 보험을 하겠다는 놈들 아무리 해봐 이미 과부하 돼가지고 서로 고객도 뺏어먹게 하고 있는데 뭔 유병 났다고 거기에다가 저 일을 해가지고 갖다가 지 돈 쓰고 지 돈 날리고 돈 마이너스 되고 그 지랄해. 저건 말이 금융이지. 저거 돈 장사하는데 사채거야, 사채 완전히. 딱 보험회사에 딱 가죠. 그러면 롤 모델이 하나 나옵니다. 딱 나와. 그리고 이 롤 모델로 나온 새끼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하는 새끼인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떼돈을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앉아서 편히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보험 설계사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저 새끼들이 돈으로 이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이건 명백한 세뇌교육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교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이란 말도 아깝다. 그냥 세뇌시켜. 자, 이렇게 이제 비전을 보여주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 흥분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을 몰입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다음에 바로 체계적으로 전화를 상담하는 법,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보험 계약까지 진행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트레이닝 시킵니다. 또 자기들끼리 같이 다니는 직원들끼리 또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나는 직원, 나는 보험사, 나는 저기 고객, 이런 식으로 파트를 또 쪼개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과 멘탈 트레이닝 연습 이런 걸 꾸준히 시킵니다. 그리고 보험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보험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 뭐 돈 한 푼도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일을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막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우리가 초기 정착금을 한 3개월 정도 내가 줄게. 그러면 잘 봐. 자, 이 초기 정착금이라는 게 뭐냐, 바로 보험 계약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많은 수당을 내가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험 하나만 팔아도 초기 정착금과 같이 이게 보너스식으로 나오니까 대박이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뭐냐, 보험 계약이 하나도 안 되면 초기 정착금 이런 거 없어요. 다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조건 수당이라는 거지 필수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서 저거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초기 정착금 얼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러면 내가 보험을 안 따도 3개월 안으로는 꾸준히 어떠한 기본 수당이 나온다는 이야기네. 개소리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요,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전에 일했던 어떤 설계사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자기가 관리했던 이러한 정보들, 고객의 개인정보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1,000원, 2,000원 이렇게 싸게 뭐 상품을 팔 때 지원해주고 나서 얻은 이러한 정보, 이런 것들을 요놈들은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누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자면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했던 이러한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뉴스에서는요, 이 보험 설계사가 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서 고객 몰래 보험을 가입하고 이것을 팔아넘기는 이러한 사례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험 설계사가 노리는 것은 바로 수수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수당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수수료만 챙기는 데만 신경 썼던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관리를 통해서 보험을 실질적으로 판 게 아니고 오직 수수료에만 눈이 어둡다 보니까 당연히 고객 관리 같은 거 안 하죠. 왜? 관리해서 돈 먹는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돈이 되니까 고객이요 그냥 개객이지 개객. 그냥 저 새끼들 눈으로는 빨리 돈 벌고 수수료 빨리 챙기고 마진 챙겨서 난 뜰련다 이 지랄을 하는 거죠. 이런 개인 정보들을 보험회사에서 다 흡수를 하고 저게 어떻게 지금 현재 팔려 나갔는지 또 어디로 도용이 되고 있는 건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사리 보험 가입할 때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뭐 확인을 동의하겠습니까 할 때 인터넷에서 특히 그 지랄 잘하잖아요. 절대 함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 뭐 심지어 은행에서조차도 뭐 고객의 개인 관리를 못 해가지고 막 그 일파만파 막 터져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험회사 오직 하겠습니까? 자기 직원도 아닌 저기 뭡니까 개인 사업자 인간들 쓰면서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보험회사는 단순하게 보험을 파는 것 이외에도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적인 것들을 또 돈으로 계산을 하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 일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열심히 모아서 하는 짓은 당연히 전화 걸어라. 사람 이제 직원들 너 전화 걸어. 자 개인정보 줄게. 보험 팔아. 이지랄 하려고 모으는 거죠. 그 나머지 부수적으로 또 뭔 짓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쪽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전화 딱 받으면 거기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어요? 고객님이 저희 상품 물건 사실 때 할인해주는 대가로 개인정보에 대한 이러한 뭐 해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지 당연히. 이런 새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귀찮게 한다니까. 아니 뭐 사채꾼도 아니고 자꾸 전화를 해갖고 뭐 내가 빌린 게 있어 아니면은 뭐 돈을 꿔간 게 있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거지. 에?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와 진짜 이거 뭐 법안이 나와야 돼. 하루에 몇 통 이상 전화 안 오게끔. 만약 그 이상 오게 되면 법적으로 우리가 고소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좀 해야 돼. 지랄 연병 났다고 전화를 계속 쳐. 몇 통씩 전화가 와요 미친 새끼들이. 그거 보험사들끼리 서로 계속 정보 공유를 했다는 것밖에 더 돼? 이 새끼 써먹고 저 새끼 써먹고 저 새끼 써먹고 계속 돌림방하고 자빠져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열심히 수집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안에서만 돌겠습니까? 아니죠. 은행으로도 가고 카드사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데서 이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귀찮게 이 전화해대는 보험사와 카드사를 우리가 전화 오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카드사에 전화가 오잖아요 보험사나. 그러면 더 이상 개인정보에 대한 나의 이런 활용을 하지 마세요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것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다고 뭐 일일이 전화 올 때마다 제 개인정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도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런 번거로운 이런 마케팅 전화들을 한 방에 잘라버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바로 그 사이트 이름이 두낫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두낫콜은 금융권 두낫콜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인도 모르게 자꾸 광고 전화가 오는 이러한 것들을 무작위로 걸려는 광고 전화도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트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앞에 철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가 이 금융권을 차단하는 두낫콜은 or.kr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무작위로 걸려는 광고를 차단하는 이러한 사이트는 바로 geo.kr로 끝납니다.
이 두 가지 사이트를 가입하셔가지고 자기에게 자꾸 귀찮게 전화하는 이러한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광고 전화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버리면 다시는 전화가 걸려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두나콜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는 업체가 있다면 전화 내용을 녹취하고요, 아니면 문자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걸린 업체들은 주로 시정 권고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스팸 전화 차단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앱이 있으니까 그 전화가 만약에 걸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를 통한 새로운 어떤 회선의 전화들도 모두 차단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두낫콜과 그 다음에 스팸 전화 차단 어플리케이션 두 개를 깔아놓게 되면 거의 모든 마케팅에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저 스팸 전화 어플리케이션이 좀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그 중요한 전화도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거 조금 주의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냐? 아, 물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쫄리지 않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돈들이 꾸준히 나오게 된다면 뭐 보험 계약이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해도 나쁜 건 아니고, 또 사람 만나는 재미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바로 여사님들이 많습니다. 왜?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뭐 돈을 크게 벌이지 않더라도 일단은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험 아줌마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뭐 보험 저것 때문에 뭐 바람나는 뭐 여사님들도 많다고 하던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하나의 카드라 통신 때문에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험금이 보험사에서 그냥 내가 보험 넣었으니까 이거 은행처럼 잘 보관하고 있겠지. 뭐 은행도 그렇지는 않죠. 은행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돈을 예금이라는 명목하에 뺏어와 가지고 그걸로 막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주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험사 역시도 은행하고 똑같아요. 저 돈을 갖고 가만히 여러분들 사고 날 때까지 돈을 모아두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저 돈을 갖고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들이 새롭게 뭐 이렇게 설립하려는 회사에다가 투자도 하고,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일으킨 진짜 주인공은 바로 보험회사의 여사님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보험사에 입금되는 즉시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과감히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빵꾸가 날 거 아닙니까? 돈이 빵꾸가 나죠. 왜? 그 돈을 갖고 다른 데 쓰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사고 납니까? 그게 아니라고. 은행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현금을 찾게 되면 뱅크런이라는 이런 위기에 치닫게 되듯이,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돈을 한꺼번에 뽑을 일이 없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놈들은 그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돈을 투자하고 돈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보험을 계속해서 만들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가입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저 새끼들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려고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바로 카드깡과 비슷합니다. 지금 돈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새로운 신규 돈으로 메꾸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러면 불안한 게 그겁니다. 빵 터지면 그거 누가 보존해 줄 건데. 한마디로 지금 보험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보험을 만들고 그걸로 사람들을 계속 가입하게 만드는 거는 거의 보험의 카드깡 형식이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세자금처럼 한 사람의 밀어치기 형식으로 계속 돈의 수요를 지금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죠. 만약에 저렇게 사람 가입을 통한 카드깡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라버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있는 돈들이 빵 날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 보험회사의 법을 보면 만약에 보험회사가 파산을 했을 때 이제는 이 가입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 가입자죠. 이 사람들도 이 보험회사에 대한 손실을 나눠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운영으로 보험사가 파산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그 부실한 회사의 보험에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 생기는 손실도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와 같이 나누어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쓰레기 같은 물건 갖다 팔았으면 그 쓰레기 같은 물건 파는 새끼들만 손실 입어야 되는데 그 물건 같이 산 사람도 지금 손해를 입게 그렇게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저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보험사 하나 파산 나잖아요. 그 손실률 아무도 못 메꿔. 저거 그리고 터지면 연쇄부도입니다. 여기서 카드깡 저기서 다 저렇게 카드깡 해가지고 돈 밀어치기로 해가지고 다 보험사 키워놨는데 저거 어떻게 연쇄로 법을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막을 건데.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실을 만약에 나눠 가지지 않게 저렇게 해놓으면 하나 빵 터지죠. 그거 아무도 못 사. 답이 없어. 그러면 또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난리 개판 5분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사가 파산을 했을 때 다른 회사로 이제 이 계약이 넘어갔을 경우에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입자들의 돈을 쳐박는 거죠. 저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법을 개정해가지고 쌍놈 새끼들이 결국 보험사 마음대로 보험직거래 해갖고 나중에 나 파산해서 망했어. 가입자 니네들 자 우리랑 손실 나눠 가져. 안녕. 그리고 그렇게 잘 포장해 놓은 거 또 다른 회사에게 넘기면 되는 거요. 참나 법을 개정하는 새끼들이나 저걸 가지고 돈놀이 하는 새끼들이나 똑같은 새끼들이라 이겁니다. 결론은 다 양아치 새끼들. 그러니까 뭐 면상도 모르는 전화로 구두상으로 전화 와서 우리 저기 뭡니까 보험 계약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쌍놈 새끼들 말은 절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소형회사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소형 어디 이름도 없는 개 나부랭이 같은 보험회사 일단 무조건 피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이 낮은 회사들, 그러니까 부실기업들이죠. 이런 회사들 절대 가입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개정안을 통해서 살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보험회사와 설계사들의 어떤 모종의 진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삼성생명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고 제 방송에서 자꾸 뭐 삼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뭐 비하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모든 회사를 다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 기업이에요. 삼성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짓을 해도 가장 크게 저지르고 그 다음에 불법도 가장 크게 저지르고, 그만큼 회사는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비유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삼성 솔직히 우리나라 삼성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른 회사를 굳이 이야기하고 꺼내서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꺼내면 그 회사들도 다 도진 개찐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이 우리나라에 위치해 있는 입장으로 봤을 때 삼성을 비유해서 말하는 게 가장 쉽고 그 다음에 명확하고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또 좌파적 우파적 이런 시각으로 방송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러한 현상을 지금 이 사람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삼성생명, 자, 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그룹이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됐죠. 이때 이제 이 아줌마 부대가 만약에 없었다면 삼성반도체도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삼성그룹의 막대한 재원을 바로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죠. 삼성이 반도체만 만들어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결국 삼성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돈놀이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보험이라는 명분 하에서 열심히 돈을 긁어 모아서 그 돈으로 삼성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가장 크게 이윤이 남는 상품이 과연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당연히 가장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러한 보험이 가장 돈이 많이 남는 사업이겠죠. 그거 뭐예요? 종신보험입니다. 자, 종신보험 하면 뭡니까? 그렇죠. 배상 한도가 일단 기본이 억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당연히 보험료부터가 차원이 다르겠죠. 그리고 종신이라는 단어처럼 제가 아까 말했죠. 최소 20년 이상의 긴 시간을 보험회사에 있다가 돈을 쳐 박아야 됩니다. 자,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그렇죠. 부양가족이 있는, 즉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한해서만 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 보험료도 저렴하게 만들고 또 자신이 원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기간 안에서 이게 오히려 유리한 일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지금 정기보험은요 설계사들한테 큰 수당이 일단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역시도 당연히 이익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이 정기보험을 요놈들이 잘 안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아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정기보험과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엇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평생을 보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신보험이라고 하고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것을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사망보험 가입자가 종신보험에 가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둘 다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보장기간이죠. 종신보험의 보장기간은 평생, 즉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언젠가는 사람은 사망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금을 일단 지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이제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정해진 보험기간 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죠. 만약에 보험기간이 만 60세까지였는데 65세에 사망을 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은 당첨 확률이 100%인 복권을 사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일단 무조건 비싸요. 왜? 무조건 죽으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망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20년 동안 돈을 내는 조건으로 만약에 40세에 가입하면 매월 25만원 내의 보험료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납입 기간을 줄이려고 하면 보험료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걸 20년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부담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종신보험 가입자 중 70% 정도가 원금을 손해보면서 중간에 보험을 해약해 버립니다. 솔직히 이놈들이 이거 노리고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요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일단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30에서 40세 남성이 20년 동안 돈을 내고 60세까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3만원 내에 불과합니다. 총 납입보험료 720만원을 부담하고 만약의 경우 1억 원을 보장받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젊은 분들이라면 정기보험을 일단 드세요. 그리고 남는 돈 엄청나게 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남는 돈으로 다른 장기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요즘 경기도 어렵고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다가 육아하고 맞벌이 이런 걸로 매월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고정 금액이 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불안정한 경우 당연히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50대 이상의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종신보험에 가입을 해야죠. 그리고 이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향후 상속세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가입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 이 보험금을 상속세 납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험 재테크로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단축하고 추가 납입 등을 하게 되면 이 저금리 시대 저축이나 예금보다 더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죽어서 나오는 돈이 쏠쏠하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그 사용과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보험사들은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조건 종신보험을 가입시킨다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을 꾸준히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본전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요즘처럼 경제 어렵고 살기 팍팍해지면요, 다 쪼개요. 그렇게까지 꾸준히 돈을 넣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험사들도 이걸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해지율만큼 당연히 보험사가 이득이 되는 거. 그러다가 또 경제가 좋아지죠. 그러면 언제 내가 또 저렇게 손해봤냐는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또다시 보험을 가입합니다. 예전에 삼성생명 이 상품 중에 여성시대 건강보험이라는 이런 전설적인 레전드한 보험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 상품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실금 수술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시술비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제도였는데, 이게 요실금 재료대가 약 5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건강보험 적용까지 이게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상당한 차액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보험이었습니다. 요실금 수술, 그 다음에 이쁜이 수술, 질성형 수술, 이런 걸 다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요실금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 대한 상당한 이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삼성생명에서 여성시대 건강보험이 팔리면 팔릴수록 손해가 막 심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야야, 여성시대 건강보험보다 더 좋은 보험 상품이 나왔어. 이거 들어야지 마. 왜 이미 철진한 거 들고 있어. 이렇게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설계사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성시대 보험 가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보험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건강보험을 해지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자, 이 삼성생명이 좋지 않은 이러한 사례가 어떤 사례겠냐면, 일단 보험금을 지급 거부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실금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쁜이 수술했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이 보험금을 주지 않는 행위도 했고요. 다음으로 이 보험 금액의 흥정 행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 상품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점에서 돈이 더 지급이 되면 지점장이 해고된다, 이러한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험 금액에 사람들에게 흥정을 했고, 이게 민원으로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계약 강제 해지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나무 사랑 보험과 여성시대 건강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약관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게 연체가 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걸고 넘어져 가지고 여성시대 건강보험을 해약을 해라, 그리고 그걸로 대출금 갚으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해 가지고 이 강제 해약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제 전환유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설계사들의 이런 가문이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계약을 새로운 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전향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손해볼 수 있는 보험은 해지시켜버리고, 자신들이 또 유리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또 바꿔 판다는 거죠. 이 보험이라는 좋은 취지가 꼭 저런 자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가들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로 바뀐다니까요.
보험이라는 거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같이 돈 모아서 예, 해결하자.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라고 나온 게 보험 아닙니까? 근데 돈놀이하고 자빠져 있다니까 저걸 갖고 어떻게 이런 새끼들을 보고 우리가 속아서 계속적으로 저런 새끼들한테 돈을 줘야 됩니까? 난 이 꼴 못 봐.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지금 하는 이유도 이거고요. 결론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자본가들의 손에 들어간 이상 저건 더 이상 보험이 아니야. 저거는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도구, 갈취하기 위한 하나의 사기적인 행위, 이런 걸로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설계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귀간지러운 이거 좋은데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 모두 다 믿지 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짓거려대는 새끼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돈이야, 돈. 여러분들 다 돈으로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거 없어요. 다 돈이야. 아니, 물건 팔아서 뭐 이윤을 남기고 수출을 하고, 그래, 그걸로 니네들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손 두둑해진 거, 그래,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마. 근데 할 게 없다고 돈놀이를 하고 있냐, 이 추잡스러운 새끼들아. 기업가 놈들이 돈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니네들 뭐 하는데? 그럼 니네들 배불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보험 상품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굳이 필요도 없는 거, 아니면 자기들이 손해볼 건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 유리하게끔 보험 다 바꿔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돈 그렇게 뜯어가가지고 진짜, 야,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니네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돈놀이나 하고 있는 자빠져 있는 새끼들이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대놓고 할 수가 있어. 어쨌든 기업은요, 이 설계사들에게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바로 높은 저축성 보험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한테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자산가들한테 매우 유리한 이러한 보험이죠. 왜? 세금 감면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넉넉한 자본 투자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 저건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급할 때 급전을 땡겨야 되는 사람들은 저걸 끝까지 가져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이 저 종신보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이 유대인들이 저런 장기보험, 즉 종신보험과 같은 저런 보험을 통해서 이 자식들에게 3대에 걸쳐서 자신들의 시드머니를 물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험 상품이라는 걸 자꾸 공격적인 어떤 상품과 연결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아니, 보험도 들고 또 거기에 따른 투자를 통해서 수익도 보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나한테 있을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상품이 바로 보험이지, 절대 투자나 수익을 늘리기 위한 투자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투자도 하고 돈도 벌고 보험도 혜택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다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품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도, 10년이 뭐야, 15년 20년을 해도 해지를 했을 경우에 사업비, 위험보험료 이런 거 다 빼거든요. 그럼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축성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진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보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 바로 보험을 합리적으로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실손보험을 기본보험, 즉 최소한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나 여성 기준으로 대략 4에서 5만원 내외의 이 특약을 이제 제외했을 시에요, 기본으로 우리가 이 보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기 환급형보다 이 순수 보장형, 방금 말씀드린 게 훨씬 저렴하게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물가 상승률 대비를 따져 보면요, 내 보험료에 비해서 만기 환급형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에 이 생명보험까지 취급하는 이런 특약까지 할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들이 그걸 노리고 자꾸 특약을 같이 들어야 된다라고 자꾸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과 생명보험을 이 효과적으로 일단 분산해서 우리가 이 가입을 하는 게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또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가장이거나 혹시 책임질 가족이 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늙어서 나오는 돈보다 한참 경제활동 시기에 저렴하게 보장받는 정기보험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집안에 병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약이나 암보험을 통해서 이 질병에 대한 정해진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실비 이외의 생명보험으로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실비는 말 그대로 내가 병원에 쓴 만큼 그만큼의 비용을 보상받는 상품이죠.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수술을 했는데 뭐 자양강장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 병원에서 맞았거나 사용을 했다면 그거는 보험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해둔 금액만큼 이 실비처럼 병원비 영수증이 나온 후에 이렇게 나오는 그게 아니고요. 진단만으로 그 즉시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보험입니다. 또한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갱신형 같은 경우는요, 치선료 보험료에 따라서 큰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반면에 솔직히 보험료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짧은 기간에 보험을 드는 경우라면 이 갱신형이 초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저 세 가지를 모두 들고도 여유가 된다면 이제 연금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고 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셜 기능의 어린이 변액보험을 무리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 드세요. 너무 또 이 압박이 갈 정도로 무리하게 또 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유가 있을 시에 선택 사항이지 반드시 들어야 될 보험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을 얼마나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내가 벌어들인 돈의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모든 보험의 총액은요, 자신의 월급 소득 비율의 10%를 보시면 됩니다.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부담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험을 들 때 상당히 끝까지 가지고 가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신에 뭐 내가 금수저다 혹은 내가 종시보험 같은 장기보험을 들어도 내가 저 보험을 꾸준히 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다, 뭐 그렇다면은 굳이 저 월급 소득 비율의 10%의 룰을 따르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0%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보통 보험사에서도 이 권하는 비율이 10% 정도입니다. 이 10%가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꾸준히 인생 살면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퇴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가 백수로 살아야 될 경우도 분명히 있고 수입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해지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확률이 바로 10%. 그 10%의 룰을 우리가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현명하게 들어야지 그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불안감에 무조건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앞일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부담스럽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이 아니고 빚더미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빚을 갚듯이 허덕이듯이 이 보험 역시도 똑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먹는 그러한 이 짐덩이가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뭐 이게 보험뿐만이 아닙니다. 유독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태들이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돈 때문이에요. 돈. 특히 없는 사람들, 배 없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기업들 살찌우는데 지금 정신이 없단 말이죠. 이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무적이야, 무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나 돈 많이 생기면 대한민국을 떠날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 많이 생기죠? 그럼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게 돼. 왜?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 만능주의에서 가장 병폐를 지금 겪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돈 많으면 멘토도 되고 돈 많으면 스승도 됩니까? 돈이 도대체 뭐길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포장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게 옳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까? 미디어에서도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존경받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성인군자라도 되는 듯이 그러한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게 특히 심한 게 일단 드라마죠, 드라마. 돈이 많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을 뿐이지 그 사람이 정신세계조차도 뛰어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좀 심합니다. 돈과 그 사람의 됨됨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특히 돈에는 도끼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많은 돈을 가지고 그만큼의 많은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러운 구조물도 많이 헤엄쳐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대기업 총수들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돈이 많다라는 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는 건 아니죠. 왜? 세상의 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걸 가지려 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에게 무거운 짐덩이를 안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룰입니다.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깨에 짊어져야 될 무게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오히려 무거운 짐덩이를 짊어지고 있는 저런 대기업 총수들보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많은 것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새 차를 샀어요. 자, 이 새 차가 예를 들면 우리가 다마스예요. 그러면 거기에 덜 매여 있겠죠. 뭐 다마스 원래 뭐 짐차니까 좀 기스 생겨도 상관없고 어차피 뭐 짐차 용도로 산 거니까 뭐 꾸밀 게 뭐 있겠어.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포르쉐를 샀다고 보세요. 누가 이 차 긁지 않을까? 누가 행여나 차에다가 해코지 않을까? 밤에 잠도 안 와? 그냥 쉽게 비유를 한 건데 바로 세상의 룰이 이런 거라는 거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많은 것에 자신이 휘둘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가죠.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인 것처럼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걱정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 다음에 남의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이런 걱정과 근심으로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저 사람이 그만큼 많은 것에 매여 있다라고 앞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매여있지 말라고, 과도하게 빚을 지지 마라. 그리고 보험 역시도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야지 왜 주위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절대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러한 삶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